잭 스나이더 이걸? 반갑습니다. 이순국입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잭 스나이더의 저스티스 리그 공개가 되었죠. 봤죠? 안 본 분들이 있겠죠. 그런 분들을 위해서 진행하는 스포일러 없는 리뷰 간단하게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평소처럼 총평, 좋았던 점, 아쉬웠던 점, 추천하는 분, 비추천하는 분 간단히 나눠보도록 할게요. 먼저 잭 스나이더의 저스티스 리그 총평. 길 수밖에 없었네? 부제? 드라마 본다는 생각이면 딱인데? 예, 딱 이런 느낌이에요. 스나이더 컷이 나온다고 했을 때 이게 제작되면서 4시간짜리가 될 거다. 도대체 뭐 얼마나 하길래 4시간 좀 부담되는 거 아니야? 여러 생각이 있었거든요. 막상 보잖아요? 길긴 길어요. 특히나 앞에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볼만한데 이거 뭐 얼마나 남은 거지? 은근히 신경이 쓰여요. 타임라인도 보게 되고. 근데 신기하게도 후반부로 갈수록 어쩌다가 타임라인을 보게 되잖아요? 나도 모르게 아쉬워. 뭐야? 뭐 1시간만 더 하면 끝나? 조금 아쉬운데? 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저는. 그래서 얘기를 더 하기 전에 안 보신 분들을 위해서 간단한 팁을 먼저 드리자면, 이 작품은 4시간이나 하기 때문에 중간중간 챕터같이 이야기들이 나뉘어져 있거든요. 그러니 굳이 4시간을 일부러 억지로 몰아보실 필요 없고요. 난 이런 거 잘 못한다 하시면 부담 없이 여러 에피소드로 이루어진 드라마를 본다, 몰아볼 수 있는 만큼 끊어서 몰아본다 라는 생각으로 보시면은 생각보다 부담 없이 즐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중요한 건 그게 아니고요. 이 긴 걸 스나이더가,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잭 스나이더가 해냈다는 거죠. 해냈어요. 그게 그냥 총평이었어요. 그럼 조금 더 상세하게 이 작품의 좋았던 점 3개 정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잭 스나이더의 저스티스 리그 좋았던 점. 말이 된다. 풍부하다. 굉장히 놀랐어요. 잭 스나이더라는 감독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보면 아무래도 잘된 작품들은 굉장히 비주얼이 강한 작품이었다 보니까 그 양반이 그 비주얼은 짱해져야하는데 스토리가 항상 좀 약하지 아마? 이런 말들이 따라다녀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번 스나이더 컷을 보면서 이제야 좀 말이 되네 라는 생각을 했어요. 2017년 하차한 잭 스나이더를 대신해서 조스 웨던 감독이 많이 손을 본 버전을 우리 애가 봤잖아요. 그걸 보면서는 장면마다 캐릭터들이 어떤 행동을 하면 할 때마다 저 뭐야? 왜 갑자기 저래? 왜 지들끼리 심각해? 아니 저렇게 행동할 만한 이유가 우리한테 설득된 게 없잖아.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이 영화는 놀랍게도 일단 내가 보는 장면들, 그 장면 안에서 움직이는 캐릭터들 왜 그러는 건지, 뭘 위해 이러고 있는 건지 이해가 됩니다. 또 캐릭터들도 훨씬 더 잘 다뤄집니다. 시간이 늘어난 만큼 각 캐릭터에게 할애해줄 수 있는 분량이 늘어났기 때문이겠죠. 실제로 이걸 굉장히 잘 머리를 써서 캐릭터들 간의 분량도 아주 좋고요. 특히나 플래시랑 사이보그, 우리가 친숙하게 다가가기 어려웠던 새 캐릭터들 많은 부분 정리를 해줍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큰 강점인 것 같아요. 세부 내용들이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분명히 같은 작품이지만 다른 작품으로 보여요. 이야기가 달라졌어요. 즐기고 안 즐기고를 떠나서 설득이 되더라. 도대체 뭐가 벌어지고 있는 건지. 그리고 그들의 감정도 뭔지 알겠더라. 이입이 되더라.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는 조스 웨던 버전보다 훨씬 깔끔해요. 두 번째, 잭 스나이더의 저스티스 리그 좋았던 점. 비주얼이 산다. 이거야 사실 스나이더 컷이 나온다고 했을 때 많은 분들이 예상했던 바죠. 그는 비주얼적인 측면에서는 액션씬을 짜는 거에 있어서는 너무 잘해왔으니까, 잘하니까. 그래서 뭐 기본적으로 액션은 당연히 다 잘 짰어요. 놀랍게도 2017년 버전에 나왔던 액션 시퀀스들 거의 다 등장하거든요. 근데 거기에 조금씩 뭘 더 했어요. 여기서 더 확실히 두드러지는 것 같아요. 똑같은 액션씬인데 한두 장면 편집된 걸 더 붙인다던가, 효과를 한두 개를 바꿔본다던가, 호흡을 조금 조절한다던가, 이 종이 한 장 차이들의 차이인데 이것만으로 액션성이 훅 올라가요. 진짜로. 그리고 액션뿐만이 아니라 디자인도, 스테판 울프라는 캐릭터가 17년도 버전에서는 애초에 무섭지가 않았어요. 외양이. 근데 여기서는 그냥 세요, 비주얼이. 그 비주얼을 갖고 잘 짜여진 액션씬을 이렇게 막 보여주잖아요. 단순한 비주얼, 눈뽕을 넘어서 실제 악역의 캐릭터가 긴장감을 선사합니다. 17년도 버전은 이 부분이 분명히 약했거든요. 스테판 울프라는 악역이 세다고 나오고 센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 강함에서 오는 공포감이 관객들에게 크게 전해지지 않아요. 근데 이 작품에서는 초반부에 스테판 울프가 보여주는 액션들 역시 17년도 버전에 있었던 액션이에요. 근데도 이 작품을 보고 있으면 세네. 얘가 쫓아오면 긴장해야 되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보고 있으면. 캐릭터들이 무서워해서가 아니라 느껴져요, 강함이. 이건 정말 놀랍더라고요. 그래서 비주얼적으로, 액션적으로 당연히 좋고, 그걸 넘어서서 캐릭터 확립에까지 도움이 된다. 그리고 이 두 가지 좋았던 점은 세 번째 좋았던 점으로 넘어가요. 세 번째, 잭 스나이더의 저스티스 리그 좋았던 점. 행복회로 가능. 스테판 울프에게만 한정된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상황과 사건들에 대한 설득력을 갖게 되고, 캐릭터들에 대해서 풍부한 이야기가 확보되고, 비주얼적으로 관객들에게 몰입감을 선사하면서 후반부로 갈수록 영웅들이
함께 있을 때 무게감이 느껴져요. 17년도 버전은 그게 크게 없었잖아요. 그냥 뭐였구나, 우리가 의미를 부여해줘야 됐던 거죠. 근데 이 작품은 진짜 천천히 빌드업이 돼서 분명히 같은 장면을 조금 다르게 했을 뿐인데 이들이 있을 때 영웅들 달라져요, 무게감이. 그래서 이야기 세부 구조가 바뀐 것뿐만이 아니라 17년도 버전과 비교했을 때 톤 자체가 다르거든요. 완전히 다른 톤의 영화, 조금 더 소신을 갖고 만든 톤. 그런데 이 톤이 훨씬 받아들이기가 좋아요. 일관됐거든요. 그럼 자연스럽게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이 톤에 애초에 불호를 느꼈으면 모르겠지만 호를 느끼면 이 톤에서 다음 어떤 이야기가 나올까 궁금해집니다. 호기심이 생겨요. 17년 버전의 가장 아쉬운 점 중에 하나는 그거였잖아요. 이런 게 또 나오면은 봐야 돼? 이런 거 또 할 건데? 여기서 얘네 매력적으로 안 보여주는데 이게 솔로 무비가 나오면 내가 다 봐야 돼? 이런 분위기가 대세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 작품을 보면 이 개개인의 얘기가 조금 더 궁금해지고 이들이 뭉쳐서 뭔가 또 한다 그러면 볼 것 같아요. 심지어 애초에 이 작품은 크게 판을 벌리려고 계획을 해놓고 만든 영화였잖아요. 이 영화에 그 빅픽처의 떡밥들이 17년도 버전보다 조금 더 등장하거든요. 흥미로워요. 이 빅픽처라는 것의 스케일, 예상되는 이야기, 톤, 흥미롭습니다. 이건 아니신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전 개인적으로 진짜로 이렇게 계속 나왔으면 보러 갔어요. 그래서 잭 스나이더가 17년도에 끝까지 연출을 해서 그의 소신대로 영화가 나왔다면 어떤 일들이 벌어졌을까? 마블과의 세계관 전쟁은 어떻게 전개됐을까? 마블을 치고 나서라도 이 이야기는 어디까지 갔을까? 행복 회로를 돌리게 된다는 점, 이게 세 번째 잭 스나이더의 저스티스 리그 좋았던 점이었어요. 그럼 바로 아쉬웠던 점으로 넘어가 볼까요? 첫 번째, 잭 스나이더의 저스티스 리그 아쉬웠던 점, 행복 회로 불가능! 네, 팬들이 또 막 소리 지르면 바뀔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일단은 워너브라더스 측에서 못을 박았죠. 스나이더 컷은 정식 유니버스가 아니다, 완전 별개의 얘기다. 그랬기 때문에 스나이더 버전을 보면서 가동했던 행복 회로가 온전히 가동될 가능성은 없다. 외던 버전에도 비슷한 떡밥들이 있었으니까 그렇게 활용될 수는 있겠으나 요 느낌의 이거는 없다. 개인적으로는 제일 큰 아쉬움 중에 하나고요. 두 번째, 잭 스나이더의 저스티스 리그 아쉬웠던 점, 조스 웨던 버전을 지우고 생각할 수는 없다. 이거는 조금 다르게 얘기하면 상대적 평가를 벗어날 수는 없는 작품이다 라는 말이에요. 이 작품에 대해서 저도 굉장히 호감을 느꼈고 또 많은 분들도 칭찬을 하고 계시죠. 당연히 아쉬운 분들도 있었지만 아쉬운 목소리보다는 칭찬의 목소리가 조금 더 크게 들리고 있어요, 초기 반응들은. 근데 이런 반응들은 조스 웨던 17년도 버전과 비교를 했기 때문에 나오는 반응들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스나이더 컷이 2017년도에 오리지널 버전으로 선보여졌다면 아쉬운 목소리가 지금보다 조금 더 컸을 거라고 생각해요. 칭찬도 지금 같지만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일단 스토리적으로 정말 잘 정리가 됐지만 스토리 자체를 그냥 단독으로 봤을 때 대단한 스토리는 아니고요. 스토리는 대단히 집중을 안 한다 하더라도 몇몇 조스 웨던 버전에서 보여줬던 단점들 그대로 있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애초에 잭 스나이더가 찍었다는 거죠. 그랬기 때문에 행복 회로를 반대로 돌려봤을 때 이 작품이 오리지널로 나왔다면 분명히 아쉬운 부분도 크게 느껴졌을 것이다. 단지 조스 웨던 버전이 있기 때문에 좀 더 환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다, 우리가. 그래서 딱 하나만 놓고 제대로 평가하기에는 아무리 노력해도 불가능하다 라는 생각 덧붙여서 조스 웨던 버전을 보신 분들이라면 아마 비슷하게 느끼시게 될 것 같은데, 기존에 아쉬웠던 씬들이 살아나는 것, 요런 놀라움을 경험하는 것과는 별개로 내가 알고 있는 씬, 내가 알고 있는 장면들에는 이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대략적으로는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블록버스터 영화를 보러 갈 때 느끼길 원하는, 처음 이 영화를 볼 때 느껴지는 그런 흥, 신선함, 충격, 요런 것들은 조금 덜 할 수밖에 없다라는 태생적 한계는 있는 것 같아요. 그게 개인적인 두 번째 아쉬움이었고요. 세 번째, 잭 스나이더의 저스티스 리그 아쉬웠던 점, 길다. 물론 이 작품의 감상법은 서두에 미리 말씀드렸어요. 한 번에 몰아보지 않으셔도 돼요. 심지어 영화 관계자도 이 스나이더 컷 공개하기 전에 그런 인터뷰를 했었어요. 4시간 몰아보지 않아도 된다, 우리가 타임라인 다 정리해놨으니까 편하게 끊어봐도 좋다, 이런 말을 했어요, 실제로. 그 말은 뭐다? 본인들도 이 스나이더 컷이라는 것은 영화로 부르고는 있지만 평균적인 영화 관객분들이 영화를 즐기는 정도의 호흡에는 맞지 않다, 그 호흡에는 이 이야기를 담아낼 수 없었다 라는 말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약간 돌려 말하면 이 작품은 딱 그건 정말 크게 아쉽더라 할 만한 게 생각보다 없어요. 몇몇 작은 부분들이 걸리는 거지 크게 아쉬운 거는 저는 많이 없었거든요. 왠 줄 알아요? 4시간이나 썼으니까 영화에. 보통 상업 영화, 블록버스터 영화를 보러 가면은 짧으면 1시간 반, 보통은 2시간 전후, 조금 길면 2시간 반에서 3시간, 이 정도가 거의 맥시멈이에요. 편하게 영화 관람하러 가시는 분들이 기대하는 정도의 길이.
전 세계 모든 감독들은 요 시간 안에 본인들이 담고자 하는 것을 압축해서 넣기 위해서 각본가와 함께 힘을 쏟는단 말이죠. 엄청 고민하고. 근데 잭 스나이더 감독 원래 비주얼은 정평이 나 있는 감독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에게 4시간이나 주면서 하고 싶은 거 다 해.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결과물을 얻은 거잖아요. 전 개인적으로 아마 블록버스터 연출한 감독님들 중에 흥행과 비평 둘 다 못 잡은 감독님들 많잖아요. 이분들이 스나이더 컷을 보면서 야, 나도 돈 저 정도 주고 4시간이나 스토리 쓸 수 있으면은 저 정도 수준은 해. 스토리적으로는 저거보다 더 잘할 수 있어. 설득할 수 있는 시간이 많잖아. 빌드업 할 수 있잖아. 나보고는 1시간 반 안에 그걸 하라 그랬다니까? 저건 충분히 시간을 들였잖아. 제작사들은 원래 저렇게 안 해준다니까? 심지어 팬들이 애초에 인내심을 갖고 4시간을 보기로 하고 보는 거잖아. 이런 말씀을 하실 감독님이 꽤 많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다른 블록버스터 영화들이 가끔씩 선택하는 당당하게 파트 1, 2 혹은 트릴로지 이렇게 나눠서 나온 게 아니고 풍부한 이야기 그리고 효과적인 장치들 이게 잘 작동하게 만들기 위해서 4시간이나 사용해야 했다. 이걸 2시간짜리로 만들 수는 없었다. 근데 나누기도 뭐해서 그냥 하나짜리로 내버렸다. 라는 건 개별 상업 영화로 봤을 때는 크게 자랑할 수 있는 거리인가? 라는 생각은 해요. 역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아 잠깐 오해하지 마세요. 전 재밌게 봤다고요. 그리고 크게 아쉬운 점도 별로 없었다고요. 근데 좀 멀리 떨어져서 이걸 보자면 요런 개념적인 아쉬운 생각들이 든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해 없으시길. 네, 그럼 짧게 잭 스나이더의 저스티스 리그 추천하는 분과 비추천하는 분 나눠볼까요? 먼저 추천하는 분들 첫 번째, 당연히 조스 웨던 버전을 보신 분들. 이건 2017년 개봉했던 저스티스 리그를 보신 분들 말하는 거예요. 이걸 보셔야 됩니다. 이게 원안이고 개인적으로 저는 훨씬 좋았어요. 이게 참고하시고요. 두 번째, DC 영화를 어쩌다가 한두 개 봐서 살짝 매력을 느꼈는데 저스티스 리그는 아직 안 보신 분들, 혹은 맨 오브 스틸과 배트맨 대 슈퍼맨은 봤는데 아직 저스티스 리그는 안 보신 분들, 스나이더 컷 보세요. 이게 원본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걸 보시고 DC 캐릭터들에게 조금 더 관심이 생기실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요. 세 번째, 너무 길지 않은 하지만 스케일 큰 미드를 보고 싶으신 분들, 거듭 말씀드리지만 끊어봐도 돼요. 끊어봐도 되게 만들어져 나왔어요. 보시면 무슨 말인지 아실 거예요. 그래서 4시간짜리 영화라는 개념보다는 최근에 미드 좀 볼 거 뭐 없나? 좀 돈 좀 제대로 들인 약간 그런 거 뭐 좀 없나? 이거예요. 이거 보시면 돼요. 그럼 다음으로 이 작품을 비추천하고 싶은 분들, 첫 번째, 딱히 슈퍼히어로 영화에 관심 없으신 분들 조용히 넘어가시면 됩니다. 관심 없으신 분들이 보셔도 재밌어 하실 만한 영화가 있는데 이거는 관심 있으신 분들이어야 4시간을 좀 보실 것 같아요. 그래서 억지로 보셨다가 괴로우실 수 있으니까 패스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조스 웨던 2017년 저스티스 리그를 너무 좋아하셨던 분들, 좋아하신 분들 있거든요. 그분들도 새로운 매력을 찾아낼 수 있겠지만 분명히 두 개가 톤과 지향하는 점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미 저스티스 리그 충분히 만족한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버전이 결국 정식 유니버스가 됐거든요. 그러니 굳이 억지로 불을 켜고 찾아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비추 부분은 잠깐 생각해본 게 아까 아쉬운 점 말씀드릴 때도 좀 말씀을 드렸지만 워낙 길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 장르에 대한 거부감이 없으시다면 제 생각에는 웬만하면 다들 잘 보실 것 같아요. 뭐 좋은 정도의 차이는 있겠으나 너무 싫던데? 난 스나이더 컷 극혐이었어. 이런 분이 오히려 생각보다 많지 않을 것 같아요. 4시간 어드밴테이지는 그만큼 크다 라는 생각을 여전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오늘 역시 짧게 말하려고 했지만 아주 길어져 버린 잭 스나이더의 저스티스 리그 스포일러 없는 리뷰를 진행해 보았습니다. 부디 이 영상이 이 영화를 볼까 말까 고민하시던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는 영상이었길 바라며 저는 다음번 다른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전 천재의 수국의 이승국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